자, 그렇다 보니까 이 채무자가 대출받은 지 2년이 경과해서 이를테면 3년이나 4년 전에 대출받아서 그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탕진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이 노출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괴뇌생 사건을 신청하실 때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기 행위가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채무의 변제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서 도박이나 투기 행위에 쓰인 대출금은 탕감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대부분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최근에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게 돼서 괴뇌생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 돈은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변제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박을 한 지 시간이 오래 경과된 후에 괴뇌생을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어서 괴뇌생을 인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이나 도박 채무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괴뇌생을 통해서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괴뇌생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법원이 채무자의 대출금 사용처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현찰로 지급받진 않죠. 채무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 대출받은 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이 통장 거래 내역서만 살펴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통장 거래 내역서는 몇 년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1년치만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대전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이곳만은 2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 보니까 이 채무자가 대출받은 지 2년이 경과해서 이를테면 3년이나 4년 전에 대출받아서 그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탕진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이 노출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채무자가 설령 대출금을 주식이나 도박으로 썼다 해도 법원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굳이 자진해서 법원에 과거에 제가 주식과 도박을 했다가 이렇게 탕진했습니다 라고 신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과연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1년이나 2년 이내에 받은 대출금으로 도박이나 주식을 한 기록은 없더라도 대출금이 3년 전 어느 특정 기간에 몰려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법원은 이 해당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이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생활비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겠구나라고 법원이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채무자의 진술을 믿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 이를테면 2019년 4월, 5월 겨우 2달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거액 대출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콘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이 궁금해야겠죠. 이런 경우엔 3년 전 대출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했던 과거를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담하실 때 꼭 주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도박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괴뇌생을 통해서 전액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